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윌리엄입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병도 선제 처리해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프롤로그. 어른으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당신에게.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병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황은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든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에 지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은 자꾸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한데도 일은 통하고 싶지 않고 회사 일이 적성에 맞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퇴사하고 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지만 밀린 카드값이 발목을 잡습니다.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열심히 살고 싶지 않다. 회사를 관두고 쉬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상담실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솔직한 속내가 하나의 트렌드가 된 것도 같습니다. 타인과 속도를 맞추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기 위해 다른 직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다양한 기회를 누리기 위해 1인 기업가나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블로그나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로 창업을 하는 이들이 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장 밖에서 성공한 소수의 눈부신 사례를 보며 변화하는 세상에서 혼자만 뒤처진 것 같아 한 번 더 회의를 느끼는 직장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는 셈입니다. 저 역시 상담사로서 활동하기 전 회사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부당한 일에 그저 순응하며 참고 견뎌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중력 상태로 둥둥 떠다니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측 불가한 삶 속에서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지고 걸어가야만 어른인 걸까? 은연중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책을 쓰면서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직장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번아웃으로 힘겨워하다가도 주말이면 자신을 토닥이며 다시 또 한 주를 준비하는 그들. 일의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도 도돌이표를 반복하면서도 삶을 계속해 나가는 용기를 가진 이들. 사회인으로서의 페르소나와 진짜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까지. 그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30이 넘어도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면 반복되는 바쁜 일상에서 아주 작은 즐거움을 찾아내기를, 눈부시게 반짝이지도 않아도 지금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자신을 토닥이며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 책의 상담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디딤돌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일의 무의미함을 견딜 수 없습니다. 영주 씨는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지겹다고 합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네요. 당장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만 같다고요. 삶에서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몸은 점점 지치고 일은 더 힘들어져서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만 같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들이 반복된다고도 했죠. 월급도 괜찮은 편이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 지금 이 일 말고도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무작정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시시퍼스처럼 무의미하게 일해야 하나? 그리스 신화 속 시시퍼스는 바위 덩어리를 굴려 정상으로 올리면 다시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그렇게 반복되는 노동에 끝없이 시달려야 하는 운명입니다.
신의 비밀을 알렸다는 이유로 받은 형벌이었죠. 그리스 신화에는 무의미한 일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밑빠진 독에 계속해서 물을 부어야 하는 다나이드들입니다. 다나우스의 50명의 딸 다나이드들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결혼식 날 밤 남편들을 죽였습니다. 휘페름네스트라를 제외하고요. 그들은 그 벌을 받아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야 했죠. 직장 일이란 때론 이처럼 무의미하고 지루해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형벌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트라바이유의 어원은 라틴어 트리팔리움입니다. 트리팔리움은 말의 발에 편자를 받기 위해 말을 묶어놓은 세 개의 기둥을 뜻합니다. 일이란 고통이며 그 힘든 일을 견뎌야 한다는 개념으로 본 것이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 중 하나는 일의 의미를 모를 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지 모를 때 일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힘겨움만 남습니다. 최근에는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이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열심히 살지 않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대세인 것 같네요. 회사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부모 세대에게 하면 사는 게 다 그렇고 먹고 사는 게 힘든 것은 당연하다는 대답. 그냥 하던 일 그대로 꾸준히 하라는 말을 듣곤 하죠. 남의 눈에 좋은 회사를 다니며 특별한 불만은 없는데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삶의 목적의식을 상실했을 때 살아가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우울을 세로토닌 호르몬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요. 가족을 위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했던 시절, 일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직장을 다니는 게 당연했던 세대에게 일은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였고 경제 부흥기였기에 결핍을 채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겪은 부모 세대에게 힘든 고생을 마다하거나 의미를 추구하는 젊은 세대의 행동이 눈에 거슬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고 은퇴가 보장되는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힘든 일을 견뎌내고 은퇴 이후 여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청년은 근래 만나기 힘듭니다. 회사가 미래를 책임지지도 않고 현재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삶의 이유와 일해야 하는 이유를 상담사인 제게 묻는 이들도 많지요. 최근에는 짧고 보기 쉬운 글들이 유행하는 터라 청년들의 생각도 단순해 보이지만 실존주의적인 질문을 하는 이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몸이 축 늘어질 때, 삶의 의미를 도통 알 수 없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먼저 몸의 신호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가거나 여러 병원을 전전한 뒤에도 해답이 나오지 않아 상담실에 온 경우가 많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일들도 많죠. 일은 하고 있지만 소속감을 느낄 수 없고 고립감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함에 대해 느끼는 고통을 우울증의 일환으로 치부해버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봐야 합니다. 값싸고 단순한 해결책에 주의를 기울이는 대신 괴로움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하다 보면 자신을 더 확실히 들여다보게 될 거예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치히로의 부모는 음식을 탐하다가 돼지로 변하고 말지요. 주인공 치히로는 부모님과 함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밤마다 신들이 놀러오는 온천의 주인인 마녀 유바바에게 이름을 뺏기는 조건을 걸고 온천에서 일하게 되죠. 유바바는 치히로의 이름을 센으로 바꿉니다. 이름은 사람의 존재의 의미와도 같죠.
센이 원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전 세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기억해야만 마법에서 풀려납니다. 대부분은 온천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되죠.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그러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온천 주인인 유바바 말고는 그 누구도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죠. 가마 하루범도 별을 받고 기뻐하는 검댕이들도 그저 바쁘게 일만 할 뿐입니다. 주인 유바바는 그들의 노동에 대해 감사는커녕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센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는 목적을 잊지 않고 물질로 호감을 표현하는 가오나 씨의 호의도 거절합니다. 온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고 있었죠. 다른 이름으로 불리더라도 자신이 치히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주 씨가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를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적 모델로 보아야 합니다. 호르몬의 문제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일, 환경과 사회적인 상황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의미를 찾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고통이 반복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이유는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때문이며 주도권을 빼앗긴 이들은 쉽게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우울의 원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서도 비롯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에서는 통제권이 상실되거나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많죠. 하루하루 성장하는 느낌을 받지 못하며 타인에게 무시당하고 되풀이되는 일상이 점점 힘겨워집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그저 병이라는 프레임에 묶어두지 않고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합니다. 롤로 메이는 권력과 거짓 순수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데에서 거대한 폭력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의미를 찾기 위한 내적 투쟁이 필요합니다. 의미는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아니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 씨는 같이 근무하는 동기와 함께 일하기가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대학을 나와서 사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동갑내기 지인은 은근히 신경을 긁습니다. 함께 회의하는 것도 불편하고 매번 무시당하는 것 같아 불편합니다. 상사에게 가서 동기 때문에 힘들다고 피력해보기도 했지만 평화주의자인 팀장은 그러려니 하며 잘 일해보자고 독려할 뿐이죠. 속으로는 계속 불만이 쌓여가고 동기는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팀장이 마냥 편드는 것 같아 일을 그만두고 싶을 정도라 하네요. 세상에는 참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어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해요. 기본 예의도 지키지 않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이해되지 않는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쓰레기와 싸우지 말고 치워버리기. 가수 양준일 씨가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 같다고, 머릿속 쓰레기를 많이 버려야 했다고, 그 남은 공간을 과거로 채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이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지 표정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가득했다면 그런 편안한 표정과 얼굴을 가질 수 없었을 테니까요. 우리에게는 말 못할 과거가 아니더라도 지우고 싶은 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이 먼지처럼 차곡차곡 쌓일 때도 있죠. 그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하려면 그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런 쓰레기들을 계속 버려가야 합니다.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요. 그들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이들은 언제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대응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와 그들에게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해소하거나 그런 이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할수록 내 표정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들과 닮아갈지도 모릅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 마음의 정원을 지키겠다고 다짐할 것. 싫은 사람에게 내 시간을 단 1분이라도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 미운 사람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어떻게 충전하시나요? 쇼핑이나 음식으로 달래기도 하고 음주나 SNS, 핸드폰 중독에 빠지기도 하겠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사실 제대로 쉬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막상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할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더군요. 우선 일에 지치거나 힘들 때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해소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를 읽었습니다. 제목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자는 힘들 때면 욕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달랜다고 합니다. 욕은 힘든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힘들 때마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을 드러낼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면 명상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따금 내담자의 공격성까지 품어야 하는 때가 있어서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상담자라고 해도 타인의 감정을 듣고 받아들이는 일은 늘 힘겹습니다. 우리는 홀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감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토로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들이 보이는 공격성 또한 치료를 위한 단초라 여기면 조금은 참을 만해집니다.